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론 출발해 보겠습니다. 학자도 많고 이론도 많고 필기 때 아주 고생하셨죠? 실기는 간단합니다. 물론 뭐 외울 건 있겠지만 너무 날로 먹으면 재미없어요. 좀 발로 먹는 맛도 있어야죠. 발로 먹는 정도예요. 분석하면 안 됩니다. 발로 먹는 맛이 또, 또 이게 또 맛깔스럽거든요. 발로 먹는 요령을 배우는 게 강의입니다. 이론이 나오면요,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론을 만든 겁니다. 문제점이. 근데 이 이론을 만든 학자들이 1차에는 종종 나왔어요. 2차에는 학자 쓰는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학자는 버려야 돼요. 학자 외울 필요가 없죠. 얼마나 자유로워요. 문제점이 있으면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해결이지, 해결책. 이 해결책이 상담의 목적이죠, 목적. 이런 목적을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상담의 과정이 나오겠죠. 상담의 과정이 나오고요. 이 과정 나오고 그다음에 뭐예요?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법이 나오겠죠. 이게 포인트죠. 어떤 이론의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상담 과정이 나오겠고요. 상담의 기법이 나오겠고요. 상담의 목적이 있겠다. 이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을 주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론적 주로 개념이 들어간다. 이 개념을 인간관이라고 하죠. 인간관. 이 정도의 흐름을 갖고 큰 틀로 공부하는 겁니다. 너무 나무 하나하나 보면 목적지에 못 갑니다. 큰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숲에서 목적지에 가려면 나무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보다 큰 길을 쇼핑하면서 가는 거다. 근데 쇼핑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죠. 어떤 문제점과 개요를 파악하고 상담 과정과 기법을 통해서 목적지 상담의 목적을 해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이드의 인간관이죠. 인간관은 이제 주요 개념이라고 하죠. 어떻게 개념을 정리했냐? 인간은 결정론적이다. 5세에 결정된다라고 결정론적 존재고요. 인간은 리비도, 성적 충동에 의한 생물학적 충동, 성적 충동에 의해서 본능을 만족시키는 욕망의 동기화가 되겠다. 너무 길죠? 그러면 생물학적 존재이다. 간단하게. 인간은 결정론적 존재이다.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이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너무 세세하게 보지만 두 가지. 인간은 결정론적 존재이다.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이다. 또 인간은 자아 구조가, 성격의 구조가 원초와 자아, 초자라고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의 자아는 분리된 존재이다. 그래서 세 가지 쓰라고 하면요. 결정론적 존재이다. 생물학적 존재이다. 분리된 자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외울 필요가 없죠. 여기도 볼 거 없습니다. 자를 쓰시오, 초자를 쓰시오, 본능 원초화를 쓰시오.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와요. 버려야 자유가 찾아옵니다. 성격 발달 단계 버리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구강기 1세, 2세, 항문기 2세, 3세, 남경기 3세, 5세, 잠복기 이런 거 옛날 문제죠. 옛날 문제, 15년 전 문제입니다. 이런 건 이제 안 나와요. 왜? 너무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런 거 순서에 나이까지 다 외우는 분 분명히 있어요. 안 나와요. 벌써 프로이드 반 끝났어요. 할 게 없다니까요, 공부를. 이거 나오겠지. 불안의 종류 세 가지를 쓰고 간단히 기술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6점짜리로. 간단히 기술해야 돼요. 많이 쓰지 말라니까요. 간단히 기술하시오. 현신도다. 1차 때 배웠잖아요. 현신도. 1차 때 배웠기 때문에 기본 초보는 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2차가 쉬워요. 프로이드의 불안의 종류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현신도.
또 나왔죠. 현실적 불안, 신경질적 불안, 도덕적 불안. 쓰는 건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 양념 갖고 잘 비비면 된다고. 그럼요. 현실 세계로부터 현실로부터 오는 불안을 현실적 불안이라고 한다. 뭐 이거 외울 게 뭐가 있어요? 조금 더 길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두려움을 넣을까요? 현실 세계로부터 오는 두려움에 대한 불안을 현실적 불안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현실 세계에서 오는 두려움을 통해서 자아가 현실을 지각해서 불안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어쩌고 저쩌고. 신경적 불안은 얘만 외우면 돼요. 자아와 본능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신경적적 자아와 본능의 갈등으로 인해서 현실적 불안이 증가돼서 신경적 불안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아름답잖아요. 그냥 막 너무 딱 떨어지지 않나요? 그럼 여기서 이거 뭘 배워요? 자아와 본능 간의 갈등. 자아, 신경적 불안이란, 더 길게 쓰고 싶습니다. 프로이드의 불안의 종류 중 신경적 불안이란 자아와 본능 간의 갈등에 의해서 생기는 불안을 의미하며 현실적 불안이 가중되어서 신경적 증세를 유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마냥 미치게 아름답잖아요. 정말로. 저도 술을 끊었지만 아주 술이 딱 떨어지는 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도덕적 불안. 도덕적 불안은 초자라는 말이에요. 초자. 양심이나 도덕. 초자아가 발달되어서 양심이나 도덕에 위배되는 일을 할 때 느끼는 불안을 도덕적 불안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죄의식이나 불안으로 본능과 초자, 죄의식이나 초자가 발달돼서 생기는 갈등에서 비롯된 불안을 도덕적 불안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초자, 도덕, 양심, 이걸 잘 버무려서 글짓기 하면 아름다운 답이 된다.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쓰는 거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다시 갑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요, 불안의 종류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현신도, 키워드, 양심, 도덕, 초자 갖고 글짓기 하자. 자아 본능의 갈등으로 글짓기 하자. 현실에 대한 두려움 갖고 글짓기 하자. 끝.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할 거 없죠. 쉬워요. 근데 이거를 또 글자 그대로 자신의 양심이나 도덕률에 입에든 일을 할 때, 자신의 양심의 도덕률을 할 때, 자신의 양심을, 잠깐만 내가 외운 거 배워와. 그래서 자신의 양심의 도덕률을 할 때, 어떤 유를 자신의 양심의 도덕에 입에 될 때, 율자 빼먹어서 다시 할게. 자신의 양심의 도덕률에. 이거 아주 미치는 공부 방법이에요. 게토레이! 정말로. 게토레이도 너무 애교스러워요. 아주 리얼하게 말하겠습니다. 게토라이에요, 게토라이. 따로 글자 나셔. 도덕률, 율자 빼보면 안 돼. 도덕률 다시 해봐. 이렇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좀 흥분했네요. 방어기제 갑니다. 프로이드의 방어기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데 프로이드의 방어기제 처음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1차 때 이거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기 때문에 2차가 더 쉬워요. 2차 때는 정리하면 돼요. 첫째, 정리할 거. 방어기제를 쓰시오라고 나올 때도 있고 방어기제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까지 외워야죠. 왜? 설명하고 나올 때는 못 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방어기제를 쓰시오라고 나오면 방어기제만 쓰면 되고 간단하게 쓰시오 하면 써야 되니까 쓰는 것까지 외워야 됩니다. 방어기제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방어기제, 무의식 속에 생기는 불안과 갈등을 방어하는 심리적 도구, 이 심리적 도구를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이제 글짓기에 써먹는 거죠. 무의식 속에 내재된 불안과 갈등을 방어하는 심리적 도구를 방어기제라고 한다. 이 중에서 이제 써먹을 거 써먹죠. 근데 여기서 6개를 초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이 다 6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6개 이상은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비효율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1차 때. 그 좋아하는 거 외우면 돼요. 억압. 무의식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무의식 속에 집어넣는 거. 이걸로 글짓기하는 거죠. 죄의식이나 괴로운 경험, 수치스러운 생각 이렇게. 무의식에 괴롭히는 불안과 갈등을 이렇게 써도 되죠. 죄의식이나 괴로운 경험, 수치스러운 생각 이것 써도 되고 이런 게 생각 안 나면 그냥 퉁쳐서 무의식에 괴롭히는 불안과 갈등을 아니면 뭐 내담자가 느끼는 불안과 갈등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내는 것을 말한다. 무의식 속으로 밀어내는 것으로 선택적인 망각을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무의식 속으로 밀어내는 것을 말한다. 무의식 속으로 집어넣는 것을 말한다. 무엇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담자를 괴롭히는 불안과 방어 요소를 무의식 속으로 집어넣는 것을 의미한다. 억압. 부인, 부정, 뭐 부인하는 거죠. 보상해 주는 거죠. 합리화가 제일 많이 외웠죠. 합리화, 1차 때.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서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합리화라고 한다. 딱 떨어지요. 이런 답을 좋아해요. 채점자는 합리화란 현실에서 더 이상 실망시키는 느끼는 이런 거예요. 내담자의 합리화란 내담자가 가지는 문제점을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서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둘 주절을 딱 이런 걸 군더더기 없는 답을 좋아해요. 투사, 남 탓이죠. 어떤 문제 요소를 남에게 뒤집어 씌워서 남 탓하는 방어 기자를 의미한다. 남 탓이죠. 말이 애매하죠. 남 탓인데 어떻게 해요? 그럼 남 탓, 방어 기제. 남 탓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에 있는 문제점을 방어하는 심리적 도구를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남 탓. 그러면 하나, 둘, 억압, 셋. 그다음에 일곱 많이 했죠. 태행. 전이 전치 많이 했죠. 이건 뭐예요? 자신의 어떤 대상에 대한 느낀 감정보다 덜 위험한 대상에게 이건 화풀이죠. 화풀이로 이 용을 그대로 안 써도 돼요. 자신의 문제점을 나보다 낮은 대상에게 감정을 화풀이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대치, 꽁대시탁, 뭐 어떤 목표를 다른 목표로 전환시키는 거. 여기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6개만, 내용이 많습니다. 6개. 다 외울 거 없어요. 15개 외운 사람 진짜 개투레예요. 6개만 딱 찍어서 선택과 집중. 그래서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세요. 그냥 딱 나오면. 그래서 주로 억압, 또 투사, 합리화, 전이, 보상, 퇴행, 이런 거 외우기 쉽잖아요. 반동형성, 이런 거 쉽잖아요. 그래서 6개만. 혹시 몰라서 7개 외워야지. 7개 외울 것도 없어요. 1개를 뭐하러 에너지 소진해요. 6개 이상은 패치기도 안 나와요. 6개만 딱 찍어서 그것만 계속 외워요. 이 책 보고 이거 외우고, 또 저 책 보고 저거 외우고. 그런 건 많이 있어요. 이 책 보고 이거 외우고 또 외우고, 저 책 보고 저거 외우고. 그냥 사이트 경험, 이 사이트 갔다가 저 사이트 갔다. 그냥 딱 하나 외워서 그냥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방어기 다 했습니다. 쉽잖아요. 상담 기법, 자유연상을 통해서 체면요법, 저항의 분석, 꿈의 분석, 전이의 분석, 사실 상담 심리학에서 해석, 분석, 버텨주기 간직하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여기서는 기본적인 내용만 하지만 사실 그 대학원 과정에서의 상담의 기법들은 한 30매까지 돼요. 그러니까 붙이면 기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채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차 안 나와요. 버리세요. 1차에는 나왔지만 거기서 고르는 거니까요. 버리면 참 좋잖아요. 그중에서 전이가 나오죠. 전이는 뭐예요? 내담자가 과거에 중요한 인물에 느꼈던 감정의 생각을 상담자에게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전이와 역전이의 의미를 썼죠.
역전의 의미, 거꾸로죠. 역전이란 뭐예요? 상담사의 감정이 내담자에게 끌려가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역전의 해결법 3가지. 이건 기초에 나왔습니다. 자기 분석, 교육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 근원을 따져본다. 아, 지금 내가 역전이구나. 자신의 감정의 근원을 따져본다. 자신의. 근데 근원이 생각 안 나. 그럼 그냥 글짓기 하세요. 자기 분석이나. 근데 갑자기 또 시험에서 교육 분석이 생각 안 나. 그럼 하나만 쓰세요. 자기 분석 등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알아본다. 이렇게 써도 돼요. 2번째, 슈퍼바이저에게 지도 감독을 통해서 역전을 알아차리고 도움을 받는다. 슈퍼바이저는 뭐예요? 상담자의 스승, 상담사의 감독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여기다가 뭐 슈퍼 그랜저에게 이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슈퍼바이저에게 지도 감독을 통해서 역전을 알아본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다른 상담사에게 위임한다. 다른 전문가에게 위임한다. 이걸 쓰면 돼요. 쉽잖아요. 그래서 자기 분석과 교육 분석을 통해서 역전이 자체를 자각한다. 2번째, 슈퍼바이저에게 상담을 의뢰해서 지도 감독을 받는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다른 상담사에게 위임한다. 6점, 아름답잖아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런 걸 본다니까요. 보지 마세요. 프로이드 끝났습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가 쉬워요? 2차가 쉬워요? 2차가 쉬워요. 제가 필기했을 때 2차가 더 쉽습니다 하면 속으로 아 교수님 뻥이네 뭐 이렇게 했을 분 100% 계세요. 공부해 보세요. 할 거 별로 없어요. 1차는 다 외워야 돼요. 훈습, 통찰, 해석, 어쩌고 저쩌고 뭐 자유현상, 구배 분석 참 2차는 할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이런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렇게만 공부하면 2차 쉽지. 이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더 이상 뭐 어떡하려고요?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아들러 갑니다. 아들러 많이 했죠. 1차에 아들러 웃자고 하는 겁니다. 아들 못나서 열등감이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요. 옛날에는. 그래서 문제점이 뭐예요? 열등감이다. 문제점이. 열등감.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담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또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담의 기법이 들어가야겠죠. 열등감을 치료하는 상담의 목적이 들어가야겠죠. 이러면 해결된 거죠.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 치료 개요죠. 아들러하고 프로이드의 인간관을 비교하시오. 이게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또 나올지 몰라요. 옛날 게 다시 청바지도 막 유행하잖아요. 이렇게요. 3가지만 보면 됩니다. 총체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총체적 존재이다. 프로이드가 환원적인 입장에서 뭐 쭉 무의식, 본능, 자아, 초자로부터 분류한 것을 보는. 프로이드는 분류된 존재라 해서 인간은 분리된 존재이다. 인간은 분리된 자아, 초자아, 또 이드, 본능 이렇게 분리된 존재이다. 근데 아들러는 프로이드 제자입니다. 스승한테 배웠지만 저게 다 스승께 다 맞는 건 아니구나라고 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인간은 분리된 게 아니라 퉁치다, 전체로 들어간다. 그래서 총체적 존재이다. 반대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그래서 사회적 존재를 강조한 게 아들러입니다. 사회적 존재이다. 또 인간은 창조적 존재이다. 근데 프로이드는 어떤 존재예요? 이 인간은 사회적 존재가 아니라 리비도에 의한 본능에 의한 충동적 본능적 존재이다. 본능적 존재이다. 웃기지 마라. 사회적 존재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창조적 존재이다. 주관성을 지닌 존재이다 라고 해서 인간관 아들러가 잘 나옵니다. 아들러 하면 무조건 사회적 관심, 아들러의 인간관 또는 주요 개념 3가지를 쓰시오, 4가지를 쓰시오. 인간은 총체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창조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주관성을 지닌 존재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생활 양식 갑니다. 생활 양식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래서 1차 때는 이런 거 쭉 외우지만요. 필요 없습니다. 생활 양식 지기도사. 지배형이다. 기생형을 획득형이라고 합니다. 지기도사. 아들러 열등감 있으니까 이 사람들 열등감 있는 사람 게임하면 맨날 지겠죠. 지기도사다.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지기도사. 그래서 아들러의 생활 양식 지기도사. 도피형을 회피형이라고 한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요. 사활만 사활. 사회적 관심, 활동 수준. 그래서 지배형은 주로 장남 등이에요. 나를 따르라. 사회적 관심은 거의 없어요. 지가 대빵이니까. 활동 수준 높아요. 나를 따르라. 사회적 관심은 지가 마음대로 독재가 있으니까 거의 없다. 사회적 관심은 낮고 활동 수준이 높다. 지배형이에요. 기세형은 이제 이거 아들러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둘째 유형이에요. 사회적 관심은 적어요. 활동 수준은 중간이에요. 왜? 형 밑에 있으니까. 나는 형 밑에 갈래. 활동 수준은 중간. 사회적 관심은 적다. 그래서 둘째형이다라고 보고요. 도피형은 막내예요. 나는 그냥 묻어갈래. 횟집. 사회적 관심도 적고 활동 수준도 적다. 그래서 도피형. 이런 거 쓸 필요 없습니다. 사회적 관심 적고 활동 적다. 사회형이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도 높고 활동 수준도 높다. 그래서 사활, 사회적 관심, 활동 수준. 장남은 지가 대빵. 그래서 사회적 활동 수준은 높지만 사회적 관심은 낮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자유가 찾아와요. 억지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사회형이란 사회적 관심이 높고 활동 수준이 높은 가장 아름다운 유형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개인 심리학의 상담 목표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이 상담 목표나 인간관이나 똑같아요. 여기서 글짓기 하면 돼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5개를 쓰시오라고 많이 나와요. 일단 아들러의 주요 과제가 일, 성, 사회입니다. 일을 하라 이거. 일이 뭐예요? 직업이죠. 성은 리비도, 욕구를 갖고 사회 속에서 사회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사회적 관심을 기르기. 두 번째, 문제가 열등감이니까 패배감을 극복하고 열등감을 감소시키기. 그럼 이것도 2개로 짝짝 찢어서 나눌 수 있어요. 사회적 관심을 기르기, 패배감을 극복하기, 열등감을 감소하기. 3개 외웠잖아요. 또 생활 양식을 수정하기 나왔잖아요. 얘는요. 좀 헷갈리면 외울 필요가 없죠. 또 잘못된 동기를 바꾸기.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사회적 관심이 높으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럼 잘못된 동기를 바꿔야죠. 잘못된 동기를 바꿔야겠다. 어떻게 내담자가 다른 사람과 동등한 감정을 갖도록 도와줘야죠. 또 사회의 구성원, 사회 나왔네요. 그러니까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여하도록 잘못된 동기를 바꿔야 된다. 이게 딱 떨어지죠.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여하도록 잘못된 동기를 바꾸고 이런 내용 갖고 글짓기 쓰면 됩니다. 사회적 관심을 기르기, 열등감을 감소하기. 열등감을 감소하면 뭐가 올라와요? 우월감이 오르죠. 우월감을 추구하기. 그럼 벌써 3개 외웠네요. 사회적 관심 기르기, 열등감 감소하기, 우월감 추구하기, 생활 양식 수정하기. 4개. 잘못된 동기를 바꾸기. 5개, 5점. 쉽잖아요. 그래서 5개만 딱 내 것으로 만들면 되겠다. 상담 과정 갑니다. 상담 과정이라고도 하고요. 상담 과정이라도 하고 치료 과정이라고도 해요.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냐? 상담의 과정 또는 치료 과정. 열등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열등감을 계속 쭉 달고 가야죠. 열등감이 있으니까 첫째, 상담의 관계 형성을 해야죠. 이건 쓰라고 안 나와요. 그래서 제목만 외우면 됩니다. 상담의 관계 형성. 상담의 관계 형성을 하고 또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해야죠. 역동성, 사회성, 역동성을 다른 말로 사회성이라고 하면 돼요. 저 사람의 사회성이 있나 없나? 여기 사회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여기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못된 동기를 바꾸라고. 이게 다 역동성 있게 하는 거예요. 사회적 관심. 그냥 혼자 아니 난 못해요. 패배감.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죠. 역동성, 사회성 이걸 알아봐야죠. 그래서 역동성을 탐색해야죠.
그 다음에 통합과 요약, 통합과 요약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해석과 통찰이라고도 합니다. 뭐 쭉 내담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료를 통해서 통합하고 요약하는 겁니다. 내담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알아보는 거죠. 역동성을 탐색한 다음에 현재 이렇게 해서 역동성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역동성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장점이 있고 이렇게 단점이 있고 뭐가 문제인지 통합하고 요약하고. 근데 문제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재교육해야겠죠. 뭐 문제가 있으면 재교육에서 재교육은 재교육 또는 재정의 이렇게 해서 동기시켜주는 거예요. 동기유발. 너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재교육. 동기유발시켜주는 걸 재교육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재교육하는 거잖아요. 지금도요. 실기는 어렵다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안 어렵다니까요. 계속 교육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쉬운데요. 이 정도일 거예요. 지금까지는 쉽네요. 근데 나머지 어렵겠죠. 안 어려워요. 이렇게 계속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하는 거죠. 동기유발.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는 겁니다. 상계통제다. 오호통제가 아니라 아들러는 상담의 과정은 상계통제다. 이게 딱 나와야 돼요. 호호통제, 상계통제. 오호통제는 나왔는데 모두 다 그 다음에 하면 안 돼요. 오호통제하니 상계통제한다. 상계통제 상담의 관계 형성,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하고 통합과 요약을 거쳐서 재교육한다라고 하면 4점이에요. 설명하라고 안 나옵니다. 나오면 어떻게 하는데 안 나와요. 상계통제라 딱 나와야 돼. 개발인가 소발인가 이러면 안 돼요. 딱 상계통제. 그래서 반복해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 마시고. 아들러의 상담 치료 과정. 상담 과정이라고도 하죠. 치료 과정, 상담 과정. 상계통제하니, 오통제하니, 상계통제라. 아주 좋아. 상계통제, 상담의 관계 형성,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해서 통합과 요약을 거쳐서 재교육한다. 4점 먹고 들어가네. 아이고 재밌어. 공부 진짜 재밌네. 아름답잖아요. 상담 기법 3가지만 나와요. 3가지. 기법 쓰러가면 3가지. 1차에서 잘 나와요. 근데 보세요. 2차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나올 가망성이 커요. 필기에서 나왔다는 건 2차에도 나올 가망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험용이죠. 근데 이제 보험용은 그냥 겉만 핥고 가는 거예요. 너무 속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겉만. 근데 겉만 핥고 들어갈 때도 뭐가 알아야죠. 뭐예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을 치료하려고 하냐. 목적이 뭐예요? 우월감 추구죠. 우월감 추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을 쓰냐. 우월감 쭈쭈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칭찬해야죠. 칭찬. 잘할 수 있어. 쭈쭈쭈 우쭈쭈 칭찬하기. 얼마나 쉬워요. 1번이 칭찬하기죠. 이 격려죠. 칭찬하기. 언제 해야 돼요? 즉시 해야죠. 즉시. 우쭈쭈. 현재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루는 기법이다. 현재 무엇이 일어나는지 다루는 기법을 즉시 다루는 것을 즉시성이라고 한다. 어떻게 다뤄야 돼요? 우쭈쭈 격려. 역설적 의도는 뭐가 이제 뭐 일부러 이거 좀 모른다고 쓰면 넘어가요. 그냥 너무 억지로 할 거 없어. 3개만 외우면 돼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내가 김덕희인 것처럼 행동하게. 그래, 김덕희 교수처럼 그렇게 공부해야지. 그러면 김덕희 교수처럼 공부하자. 어머, 자기 효능감 뿜뿜. 우쭈쭈! 3개만.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게. 격려, 칭찬과 격려, 즉시성. 끝. 나머지는요, 버리세요. 역습들도 몰라도 돼요. 내담자 스플 엎치기 몰라도 돼요. 1차에서 이런 거 다 외웠어요. 단추 두르기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나오면 3개만 외우면 됩니다. 보험용은 즉시 우쭈쭈.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우쭈쭈. 마치 김덕희 교수처럼 행동하기 우쭈쭈. 끝. 얼마나 쉬워요. 개인의 상담으로 해서 열등감 콤플렉스의 원인 3가지. 이거는 이제 처음에 신출로만 나왔다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나오면요. 콤플렉스의 원인, 열등감을 일으키는 심리적
문제점이 세 가지. 기관성 열등감이에요. 기관성. 기관하면 기관차인가? 신체 기관이에요. 신체 기관. 이러면 쉽죠. 신체 기관. 신체 기관이 뭔가 열등감. 신체적 허약이죠.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두 번째를 발랐어요. 제 별명이 짝대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친구들이 짝대기. 수학 선생님이 꼭 하면 X바 X는 이런 거 나오죠. 그럼 꼭 X 짝대기 X는 짝대기 나와서 풀어봐. 그래서 수학이 아주 넌절문이 났어요. 그래서 수학을 못해요. 이 짝대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두 명이서 말른 애가. 제일 많이 내가 마골. 두 번째 짝대기. 체육 시간에 바람 불면 애들이 막 놀렸어요. 야, 짝대기 잡아 날라간다. 야, 마골 잡아.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군대 가서 고생하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근데 마른 이유가 이제 제가 편식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한 일주일 굶으니까 깍대기가 주워져 있는데도 그것도 주워갖고 물에 헹궈서 먹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먹기 시작해서 지금은 다이어트만으로 큰 고민이에요. 다이어트 약 냉장고에 잔뜩 써놨는데 아주 다이어트 걱정할 때가 됐어요. 이 신체적 문제 때문에 열등합니다. 이거예요, 이런 거. 가장 대표적인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이 키가 되게 왜소하대요. 작고 마르고 아주 보면 굉장히 왜소하대요. 그 왜소 컴플렉스를 이기 위해서 세계를 정복하자 이런 꿈을 키웠잖아요. 열등감을 승화하면 어떤 더 큰 우월감을 추구하더라. 이게 아들러의 개인주의입니다. 신체적 열등감. 과잉보, 응석바지. 엄마가 해줘. 이런 거. 공부 네가 해야지. 엄마가 해줘. 수강청에 못해. 엄마가 해줘. 이런 응석바지, 과잉보. 이럴 때는 본인이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열등감에 접근한다. 자꾸 부모가 숙제 엄마가 해줄게. 그림 엄마가 그려줄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자식 망치는 길이에요. 자식. 숙제 엄마가 할게. 너 1등 해야 돼. 많이 먹어. 비만 돼버려요. 숙제 엄마가 다 해줘. 논술 강남에 100만 원 엄마가 샀어. 논술 줬어. 너는 가만히 있어. 자식 망치는 길입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열등감에 접근하는 거죠. 양육태반. 이건 거꾸로지. 여기는 또 무시하고 네가 뭘 할 줄 알고 공부 퍽이 나겠다. 나 시험 볼 거. 네가 붙으면 대한민국 사람 다 붙겠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무시하고 거부하는 거. 이렇게 해서 열등감이 생기는. 자신감을 잃게 하는 거. 양육태만. 무시나 거부당함을 통해서 자신감을 잃게 하는 것을 열등감 컴플렉스로 한다. 과잉보호, 기관성 열등감. 그래서 의미는 알았죠? 이걸로 글짓기 하면 되겠다라고 보고요. 프로이드와 아들러의 정신분석에서의 차이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것도 옛날에 잘 나왔는데요. 이거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쭉 프로이드는 인간이 성적인 충동에서 동기가 된다고 봤지만 아들러는 인간이 주로 사회적인 충동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여기는 인간은 성적인 존재이다. 여기는요, 프로이드는 인간을 비합리적이고 인간을 무의식적 본능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아들은 자기 결정이다. 프로이드는 환난주의적 인간의 성격을 원초하여 인간의 성격을 구분하였다. 아들러는 총체주의적 관점이다. 그래서 전체 외우지 말고요. 인간의 성격을 프로이드는 분리된 존재로 보았고 아들러는 총체적 관점으로 보았다. 아들러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고요. 프로이드는 5세의 결정에는 결정론적 입장을 줬다. 아들러는 자기 결정적. 프로이드는 리비도에 의한 성적인 충동에 의한 존재로 봤고 아들러는 사회적 동기화에 의한 존재로 봤다. 이렇게 쓰면 6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이드와 아들러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강의 2개 이론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공부할만 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2차 더 쉽습니다. 즐기십시오.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라 6점짜리 10개만 맞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소설 써도 70은 먹고 들어간다. 이런 자신감을 뿜뿜 하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